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국내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상황이었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섬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사막도 초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명산인 유달산 또 사막도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죠.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지난해 10월이죠. 한국섬진흥원이 목포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이제 명칭 그대로 우리나라 섬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진흥시키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곳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등 부처별로 섬의 관리 부서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난해 이제 정부가 우리 한국섬진흥원을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섬 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진행시키는 사업을 통해서 좀 컨트롤 타워적인 그런 역할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곳이 우리 한국섬진흥원입니다. 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한섬원이 출범할 수 있었던 건데요. 네. 한섬원이 정부가 섬 연구기관을 만든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초대 원장으로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많은 고민과 또 구상과 또 어떻게 우리 한국섬진흥원을 발전시킬 것인지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이 지역을 비롯해서 국가적으로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어 왔죠. 섬에 대한 이제 기본 법이 그다음에 도서발전촉진법이라고 있었는데 2년 전에 법명도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섬발전촉진법으로 만들면서 이제 개정을 한 것이죠. 그 과정에 이제 우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근거 조항도 넣기도 하고 또 8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떤 날입니까? 섬의 날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지정 기념일을 8월 8일은 섬의 날 이렇게 또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좀 접근을 하고 바라보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탄생을 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다시피 한국섬진흥원이 단순한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졌다 하는 이 의미를 넘어서 그야말로 이제 세계 최초로 정부가 그러니까 국가가 만든 섬종합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이런 사례는 거의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처음이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원장인 저로서는 하죠.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을 넘어서 국제적인 어떤 섬 연구 전문 기관이 돼야 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이 한섬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비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나가야 할 비전, 미션을 정하는 것이 원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 중에 이제 하나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듣고 또 우리나라 섬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어떤 방향을 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많은 고민 끝에 두 가지 키워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이제 비전도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이제 비전 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이 종합섬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기관이 되자라는 것을 이제 미션을 정했죠. 이런 이제 큰 비전, 미션 하에 한 5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전략적인 이제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첫째는 뭐니 해도 이제 우리나라 섬 3,300여 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에 대해서 먼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 정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섬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하는 R&D 센터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내세운 저희들 핵심 과제이고, 두 번째는 결국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연구하고 만들어낸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이어져서 주민들의 어떤 삶을 향상시키는 이런 부분은 이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실사구시 또로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정책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그야말로 섬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섬 숫자도 좀 또 연도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섬에 대한 통계 정보들이 제대로 아직 확실히 정립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도시민이 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섬에 접근하고 싶어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될지 또 정보를 알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아직 잘 갖춰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보와 통계들도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또 우리 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섬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역할, 그러니까 섬 정보 통계 플랫폼 역할을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전략 과제로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2개가 있는데, 네 번째는 이제 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섬 전문 리더를 양성하고, 또 일반 시민들도 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기능, 그래서 섬 어떤 아카데미 기능, 그래서 한국섬진흥원의 이제 아카데미 교육 기능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네 번째 전략 과제고, 마지막 5번째 과제는 우리가 이제 아주 아름다운 사막도 초입에 한국섬진흥원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유달산이 바라 보이고 또 사막도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정신적인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 부분을 우리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섬, 또 섬 사람, 또 섬 연구기관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허브 기능, 이런 것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큰 과제들을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설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이 원장님께서 5대 핵심 과제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밖에도 한섬원에서 또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한국섬진흥원 아카데미에서는 뭐 교육, 뭐 교류 업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책 연구 사업과 이제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책 연구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뭐 이런 입장에서 우리 현 단계 이제 섬 주민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행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좀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이제 교통에 관한 문제, 그죠? 섬이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또 날씨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교통에 관한 문제, 또 실제로 이제 어떤 병이 나고 또 치료를 요하는데도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못해서 육지로 나와서 의료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의료 문제, 또 그리고 이제 교육 문제, 우리 섬에도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 분교들도 있었는데 점점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분교도 폐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섬 주민들을 위한 또는 섬에 살고 있는 이제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육 문제, 또 좀 더 보면 이제 섬 사람들의 어떤 주민들의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 육지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하고 비교해서 더 혜택을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섬이 갖고 있는 문제를 실사구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제 정책을 연구하는 그 기능이 이제 저희들 첫 번째 수행하는 이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정책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에 관한 이제 정책 연구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하는 또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섬 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네. 이제 진흥 사업,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섬 발전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섬에는 뭐 여러 가지 길도 잘 만들어져 있고 또 아름다운 숲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도시민들이 그런 아름다운 길이 있는지 또 어떤 문화 자원이 있는지 잘 알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한국 섬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자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고, 또 뭐 아름다운 길들이 있으면은 우리 한국 섬 둘레길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도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섬을 어떻게 특성화 개발을 하고 또 도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청년들이 와서 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섬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발전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요즘 상황을 보면요,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 관광 분야에서도 섬이 또 각광받고 있고요. 또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는 섬이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을 받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원장님께서도 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많이 뭐 높아지고 있죠. 행정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섬이 우리나라의 자원이다라는 인식이 요 근래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아있는 미래 자원이 우리 저 DMZ 있죠, 그죠? 비무장지대. 네. 그 지역하고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무수한 섬들, 그것이 우리 한국의 마지막 어떤 미래 자원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DMZ나 섬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자원의 우수성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 점에서 섬을 어떻게 새로운 가치로 재조명을 하고 그 재조명된 가치 위에서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노력들이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정부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저희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생긴 것이죠. 그동안 왜 섬 발전이 더뎠던 건지 좀 아쉽기도 한데 그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도 어떤 산업 발전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발전에 직접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뭐 육지 중심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섬 발전 문제가 조금은 후순위로 미뤄지는 그런 행정적 이제 환경에 있기도 했죠.
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섬을 개발하거나 또는 섬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통 문제라든지 또 다리를 놓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종합적인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섬 주민들이 육지에 살고 있는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문제, 뭐 교육, 복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리해 보자면 이 섬의 가치가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 뭐 인프라 문제 혹은 뭐 이런 정책적인 노력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점들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해야 될 이제 중요 방향도 바로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섬 지역이 점차 이제 유인도에서 무인도화 해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섬 소멸 이런 문제가 크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섬에 살고 있는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을 저희들이 좀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섬진흥원이 이제 출범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과 더불어 이제 공동 협력하는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세 기관이 우리 농어촌 또는 섬, 바다 이 문제를 연구하고 또 진흥시키는 국책 연구기관들이죠. 그래서 세 기관이 힘을 합해서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는 어떤 섬 지역의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좀 공동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협약식을 맺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5월 25일 날 서울에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섬 소멸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또는 지역 균형 발전 이런 관점에서 공동 학술 대회를 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들을 도출을 해서 착실하게 좀 추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이제 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아까 의료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 그다음에 교통, 교육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할 것인지에 관한 좀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한섬원에서도 이 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계획들이 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보다 섬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네. 관련 계획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진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만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현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한국섬진흥원도 그런 점에서는 뭐 예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2회 정도 원장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각 연구진 또 각 파트 담당자들이 어느 섬을 방문을 해서 그 섬에 가서 행정 공무원들 또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직원들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주민들 3자가 같이 어떤 특정 주제를 놓고 같이 이 문제가 무엇인지 또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하는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같이 섬 전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섬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원이 무엇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도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같이 교류를 하는 그야말로 섬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그런 공감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섬원의 노력을 통해서 섬이 국가의 미래 자원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더불어 많은 분들께서도 섬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